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내신에 도움을 주고 싶은 역시TV 쭌삼촌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참, 이 나라는 역사가 참 개념이 애매합니다. 일본사는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중등 내신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워낙 나라 역사가 정신없고 난장판이기 때문에 그냥 딱 시험 칠 때 얘기해준 부분 그 정도만 보면요, 시험 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본 역사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일본의 신석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몇몇 친구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삼촌, 보통 역사 들어가면 구석기부터 보지 않아요? 근데 왜 일본은 신석기부터 들어가요? 일본 구석기는요, 역사로 치지 않습니다. 얘네들 구석기 유적지를 주작질하다 걸려가지고요. 일본 역사 사학계는 사실 다른 외국에서는 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구석기를 빼고 신석기부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신석기가 조몬시대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이름밖에 안 나와요. 얘네는 유물이고 유적이고 취급을 안 해줍니다.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 주작질을 하다가 걸리는 바람에 일본답죠.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보겠습니다. 자, 청동기 철기를 같이 적었죠.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거의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생적으로 문화를 만들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청동기 철기조차 다 어디서 유입이 됐냐면 한반도와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만들어진 문화입니다. 한반도라고 적는 가장 큰 이유는 이때 우리나라가 뭐였다? 삼국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얘네들의 청동기 문화를 무슨 시대라고 불러주냐면 야요이 시대라고 부릅니다. 야요이 시대. 다행히 무슨 농사는 지었고 벼농사는 지었는데 문제는 국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밀리미터 단위로 다 쪼개져 가지고 따로따로 다 국가를 세워서 얘네들 엄청나게 많은 소국들이 아주 난립을 하는 난장판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그나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 자,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왕조는 하나인데 얘네가 수도 천도를 3번 했다고 개념을 잡아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덜 헷갈리고 공부를 하세요. 자, 다시 가정을 둘게요. 왕조는 하나인데 수도를 총 몇 번 옮겼다? 수도를 총 3번 옮겼다. 그렇게만 꼭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으로 잡아놓고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중등 내신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이상까지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별것도 아닌 단원에 발목이 잡힐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수도가 어디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여행을 많이 가줬던 지역이기도 하죠. 오사카가 수도였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가 수도였냐면 오사카 옆에 보면은 사슴공원으로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나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라는 지역이고요. 세 번째는 어디냐면은 교토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 나라 시대를 우리가 또 다른 명칭으로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때를 우리가 헤이조쿄라고도 불러주고요. 경복궁 같은 궁궐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토 시대는 시대 이름으로 주로 부르는데 헤이안 시대라고 주로 불러줍니다. 이렇게 수도를 오사카, 나라, 교토 총 이렇게 3번 옮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오사카 시대는 이거는 알 필요는 없는데 세기수로 따지면 거의 뭐 4, 5, 6세기 정도고요. 뭐 뒤에는 한 7, 8세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일본사의 뭐 세기수까지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오사카 시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때 일본이 최초로 통일을 합니다. 자, 이때 최초 통일을 하는데 이 최초 통일한 일본의 국가를 우리가 그때 무슨 정권이라고 불러줬냐면 야마토 정권이라고 불러줬어요. 국가가 건국되고도 크게 얘네들이 제대로 집권을 하거나 바탕을 잡지를 못하다가 누구 때 이제 이게 완성이 되냐면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일본의 정치 구조가 조금 독특한 게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밑에서 이제
왕 밑에 있는 사람이 섭정이라는 형태로 조금 그 정치를 많이 하거든요. 이 쇼토쿠 태자도 아버지는 있었는데 본인이 거의 정치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쇼토쿠 태자에 의해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거의 지금 또 일본에서는 거의 일본의 근간을 만든 사람? 거의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자, 요 부분이 교과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쇼토쿠 태자 시절에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일본의 문화적 근간을 만들게 되는데, 요소가 거의 교과서의 표현들을 보면 불교가 거의 메인 디시고 유교가 약간 거드는 정도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일본의 문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스카 문화라는 말을 쓰는데, 교과서별로 어떤 차이가 주로 있냐면, 어떤 교과서에서는 한반도 삼국으로부터 이 문화들이 유입이 되었다. 여기 말하는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가 한반도 삼국에서 유입된 불교 유교 문화로 아스카 문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교과서들도 있고, 한반도 삼국에서 유입된 것도 있는데 약간 어디 중국 남조에서 들어온 것도 있다라고 표현하는 교재들도 있어요. 뭐 어쨌든 문화가 넘어가는 루트를 따졌을 때 한반도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건 당연지사인 문제인데, 이제 이 오사카에 있던 그 야마토 정권의 아스카 문화가 뭐 100% 한반도 불교 문화인 걸로 좀 기술이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고, 불교 유교도 섞여 있고, 한반도 삼국에서 유입된 거, 중국 남조에서 유입된 거 믹스돼 있다, 요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교과서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어차피 주작이 일본 역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오사카 문화 때, 이 야마토 정권 때 중국, 이 야마토 중국 후기겠죠, 수 당나라로부터 율령 체계가 유입된 거예요. 앞에 봤던 동아시아 문화권 그때 얘기처럼. 그래서 섭정이 아니라 국왕 중심의 정치 개혁이 한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수당의 율령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정치 개혁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카 개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약간 교과서를 읽어보다가 삼촌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문화적인 거는 한반도에서 받아간 걸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정치개혁은 중국 수단 걸 받아서 이루어졌다, 요런 식인 거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로 옮겨서 만들어진 수도인 헤이조쿄. 이 헤이조쿄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중국의 당나라 수도인 장안성을 모방을 했어요. 장안성을 모방했다는 이야기는 얘네들이 어디로, 당나라로 많이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당나라를 견학하기 위해서 견당사를 파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오사카는 지네들이 가만히 있고, 이 야마토 정권 이때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문화를 전래해준 성향이 좀 크면, 이 나라 시대 때는 지네들이 어떻게 외국으로 가가지고 문화를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에 가면은, 실제로 가면은 이때 일본이 불교를 장려를 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일본 지역에 오사카하고 나라 패키지로 여행 갔을 때 제일 많이 가는 절 중에 동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이 도다이사라고 부르는데, 이 도다이사가 이때 나라에서 이제 나라 시대 때 불교를 장려했던 흔적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도다이사 본당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거쳐서 불교를 수행했던, 우리나라인가 중국인가 승려 조각상도 또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때 국호를 일본이라고 정했고, 뭐라는 칭호를, 그 교과서에는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천황이라고는 안 적겠습니다. 삼촌은 천왕이라고 적을게요. 근데 명칭은 교과서에는 천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왕이라는 칭호를 이때부터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서
그 일본과 외구의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명칭을 쓰면 일본에서 정식이 이제 국가에서 교류를 할 때는 이제 일본이라는 명칭을 쓰고 이제 해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외구라는 명칭을 쓰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국왕 중심의 율령 개혁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이끌어 왔는데 8세기 중간이 되면은 중엽이 되면은 이제 왕실하고요 귀족 간의 대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립 때문에 교토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은 누구하고 누구의 권력 다툼이 심해지게 되면서 왕족과 이제 그 귀족들 간의 다툼이 너무 심해지는데 힘의 구조가 귀족들의 힘이 더 강해지고 왕권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른바 누구의 힘이 더 세져 버린 거죠? 귀족의 힘이 더 세지면서 토지제도 중심이 다 누구 중심으로? 귀족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족들의 개인 토지인 장원들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사카는 지네들이 있는데 외국이 들어와서 문화 교류를 해줬고 나라는 이제 지네가 나갔잖아요. 교토는 문화 교류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고 지들만의 문화를 스스로 만들겠다며 지네끼리 문화를 만들겠다며 독자적 문화 형성을 위해서 지들이 뭔데 교류를 중단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뒤집으면 당나라에 견학가던 견당사 보낸다 안 보낸다? 견당사 안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자기들이 만들었던 지네 스스로 일본만의 문화를 만든다고 얘기했던 그 일본 문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풍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국풍 문화 시절에 지금 일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문자인 무슨 문자? 가나 문자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문자 만들었으면 써야 되죠? 그래서 이 가나 문자를 이용해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옛날의 정형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시조처럼 시를 쓰는데 그 시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와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일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시대당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초토쿠 태자, 아스카 문화, 다이카 계신, 국풍 문화 이게 아예 그 문제의 답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일본사까지 이제 봤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고생 많이 했고요. 일본사도 간단하게 암기 한번 해보고 이제 다음 챕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사 한번 가겠습니다. 일본은 구석기 안 배운다 그랬습니다. 주작하다 걸려서. 자, 그래서 신석기는 조몬 문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몬 토기 뭐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는 한반도 중국에서부터 들어왔고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 야요이 시대라고 부르고 변홍사를 했었다. 그리고 나라가 아주 파다지듯이 달걀을 이렇게 다져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나마 통일돼서 정리가 됐던 정권이 야마토 정권이었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무슨 뭐 만화나 이런 단어 보면 야마토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이때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집권자 정치인으로 쇼토쿠 태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 한반도와 중국으로부터 불교와 유교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진 문화가 아스카 문화이고요. 아마 아스카 문화는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들에서는 아마 이게 불교 중심 문화로 한반도에서 수용된 불교 중심 문화로 이게 수용이 될 거고 중국 수당에서 율령체제 만들어가지고 국왕 중심의 정치 개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개신이라고 부른다 그랬다? 다이카 개신이라고 했다. 이게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걸로 기술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 시대 때는 이제 지네가 나가서 문화를 받아온다 그랬고 얘는 앉아있는데 들어와서 문화를 전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이조큐라는 나라에 있는 성안이 장안성 모양을 따라갔기 때문에 당나라를 가서 본 거야. 당나라를 견학한 거야. 그래서 뭐를 파견했다? 그치, 견당사를 파견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불교 장려로 도다이사, 동대사 절 사진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나라 이름을 뭐라고 썼고 일본이라고 썼고 자기네들의 최고 왕 명칭을 천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후에 교토 헤이안 시대로 들어가면은 이제 문화 수용 안 하죠. 독자적 문화로 가죠. 그래서 일본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그렇지 국풍 문화라고 부른다고 했고 이때 만들어진 문자를 무슨 문자? 그렇지, 가나 문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가나 문자로 쓴 시가 와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중간고사 때 지금 여기 일본이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말에서는 그 막부 정권이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거의 대부분
막 프린트만 주시고 끝내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읽고 끝내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우면 어렵지,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왕족은 하나인데 수도를 3번 전도를 했다라는 개념으로만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우실 게 없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